자, 여러분, 대한민국이 차세대 우주 발사체, 그니까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가는 국가적인 프로젝트의 계획을 갑자기 확 바꿨습니다. 아이, 대체 왜 그랬을까요? 지금부터 한국의 우주를 향한 이 담대한 도전, 바로 메탄 로켓 이야기를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요, 가장 궁금한 게 바로 이겁니다. 아니, 2조 원짜리 계획이 이미 예비 타당성 조사, 예타까지 다 통과해서 잘 가고 있었는데 이걸 왜 중간에 멈추고 방향을 틀었을까 하는 거죠. 여기에는요, 아주 중요하고 또 흥미로운 이유가 숨어 있습니다. 핵심은 아주 간단합니다. 원래는 케로신, 그러니까 우리한테 익숙한 등유를 쓰는 일회용 로켓을 만들려고 했어요. 근데 이걸 싹 다 접고 완전히 새로운 연료인 메탄을 쓰는 재사용 로켓으로 갈아타겠다는 겁니다. 이건 그냥 연료만 바꾸는 수준이 아니고요. 말 그대로 한국 우주 개발의 판을 바꾸는 그런 중대한 결정인 거죠. 자, 그럼 일단 원래 계획이었던 케로신에 대해서부터 한번 살펴봐야겠죠. 이 케로신이라는 연료는요, 오랫동안 정말 많은 로켓에 쓰이면서 검증이 끝난 로켓 연료계의 스테디셀러 같은 존재였습니다. 처음에 케로신을 선택했던 데에는 다 이유가 있었어요. 일단 상온에서도 액체 상태니까 보관하고 다루기가 굉장히 편하죠. 그리고 밀도가 높아서 같은 크기 탱크라도 더 많은 연료를 꾹꾹 눌러 담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무엇보다 가장 큰 장점은 우리나라 누리호도 그렇고 스페이스X의 펠컨 9도 그렇고 이미 수많은 로켓에서 성공적으로 쓰면서 이건 믿을 수 있다는 검증이 끝난 기술이라는 점이었죠. 하지만 케로신에게는 정말 치명적인 단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연소하고 나면 엄청난 그을음, 그러니까 시꺼먼 찌꺼기를 남긴다는 거예요. 우리 고기 구워 먹고 난 불판 닦는 거 생각해 보세요. 엄청 힘들잖아요. 로켓 엔진은 그거보다 훨씬 복잡하겠죠. 이걸 재사용하려면 그 찌꺼기를 일일이 다 청소해야 하는데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었던 겁니다. 바로 이 문제가 재사용이라는 시대적 흐름에 발목을 제대로 잡은 거죠. 자, 그래서 등장한 새로운 도전자, 바로 메탄입니다. 이 메탄은 미래의 연료라고 불리는데요. 당연히 케로신과는 장점도 단점도 완전히 다릅니다. 두 연료의 가장 큰 차이점, 일단 첫 번째는 온도예요. 케로신은 그냥 상온에 둬도 괜찮은데 메탄은 액체 상태를 유지하려면 영하 161.5도, 이 어마어마한 극저온 상태를 계속 만들어줘야 합니다. 생각만 해도 어렵죠? 이게 바로 메탄 엔진을 만드는 데 있어서 가장 큰 기술적인 난관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런 엄청난 단점을 감수하면서까지 메탄을 쓰려는 이유가 있겠죠? 바로 메탄의 최대 장점, 깨끗한 연소 때문입니다. 메탄을 타고 나면 깨끗하게 물하고 이산화탄소만 남아요. 그을음이 거의 없다는 뜻이죠. 자, 아까 케로신 문제점이 뭐였죠? 바로 그을음이었잖아요. 이게 없으니까 로켓을 재사용하기가 훨씬 쉬워지는 겁니다. 이게 바로 게임 체인저인 거죠. 성능 얘기도 안 할 수가 없죠. 로켓 엔진의 효율을 말할 때 비추력이라는 좀 어려운 말을 쓰는데요. 이거 그냥 간단하게 자동차 연비라고 생각하시면 딱 맞습니다. 당연히 이 숫자가 높을수록 더 효율이 좋은 엔진이라는 뜻이고요. 그래서 실제 비추력을 비교해보면 케로신이 한 289 정도, 메탄이 299 정도 나옵니다. 겨우 10 차이네 하실 수도 있는데 우주에서는요, 이 작은 효율 차이가 어마어마한 결과를 낳습니다. 더 멀리 가거나 더 무거운 짐을 실을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성능 면에서도 메탄이 살짝 더 유리하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정리를 좀 해볼까요? 메탄은 다루기는 까다롭지만 깨끗하고 효율도 약간 더 좋아요. 케로신은 다루기 편하지만 재사용이 어렵고요. 이 상황에서 대한민국은 왜 굳이 더 어려운 길을 택했을까요? 이제 그 결정적인 이유를 말씀드릴 시간입니다. 네, 맞습니다. 이 모든 고민의 끝에는 딱 한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재사용이죠. 이제 로켓을 한 번 쏘고 버리는 비싼 시대는 저물고 있어요. 발사 비용을 정말 말도 안 되게 낮추려면 로켓을 비행기처럼 계속 다시 써야 하거든요. 그리고 바로 이 재사용 시대를 여는 가장 확실한 열쇠가 바로 메탄 연료라고 전 세계가 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건 우리나라만 하는 생각이 아니에요. 이미 미국의 스페이스X가 만드는 스타쉽, 또 중국의 주체 2호 같은 차세대 로켓들이 전부 메탄을 쓰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건 거스를 수 없는 세계적인 대세가 된 거죠.
우리나라도 이 우주 경쟁의 새로운 흐름에서 뒤처질 수 없다는 그런 결단을 내린 겁니다. 하지만 이렇게 야심찬 계획에는 당연히 그만큼의 대가가 따르겠죠? 자, 그럼 지금부터는 이 결정 때문에 우리가 감수해야 할 좀 현실적인 문제들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바로 시간입니다. 원래 캐로신 로켓으로 계획했을 때는 목표가 딱 정해져 있었어요. 2032년까지 달에 착륙선을 보내는 거였죠. 그런데 이제는 완전히 새로운 메탄 엔진부터 처음부터 개발해야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 이 2032년 달 착륙이라는 목표가 커다란 물음표가 되어버렸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지금으로서는 2032년은 거의 불가능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일반적인 시각입니다. 문제가 시간뿐이면 좋겠는데 당연히 돈도 더 들어갑니다. 개발 계획이 바뀌면서 전체 예산이 15% 넘게 늘어날 걸로 보이는데요. 이게 그냥 돈이 좀 더 드는 수준이 아니에요. 법적으로 사업 전체를 원점에서 다시 검토해야 하는 기준을 넘어선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산도 늘고 그 재검토하는 시간만큼 개발은 또 늦어지고 이중고를 겪게 되는 셈이죠. 이게 바로 지금 대한민국이 마주한 로켓 딜레마입니다. 한쪽은 안정적이지만 미래가 보이지 않는 길, 다른 한쪽은 미래를 향한 길이지만 너무나 불확실한 길. 그 사이에서 선택을 한 거죠. 캐로신 계획은요, 정해진 시간과 돈으로 만들 수는 있지만 재사용이 안 돼서 결국엔 도태될 길이었어요. 반면에 지금 선택한 메탄 계획은 미래의 핵심인 재사용 기술을 우리 손에 넣는 거지만 그 대가로 시간, 돈, 그리고 성공할 수 있을까 하는 불확실성까지 전부 떠안아야 하는 상황인 겁니다. 결국 이 질문에 답을 해야 합니다. 대한민국의 이번 선택, 과연 미래 우주 시대를 향한 필수적인 도약일까요? 아니면 너무 많은 것을 건 위험한 도박일까요? 이 선택이 훗날 대한민국 우주 개발 역사에 어떻게 기록될지는 우리 모두가 앞으로 계속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